2025년도에 기초연금이 변경되었는데요. 단독가구는 연간 411만원까지, 부부가구는 연간 657만원까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목차로는요. 첫 번째로는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는 참조 자료는 뭐가 있는지, 네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다시 한번 또 요약 정리해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중요한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기초연금 대상자는요. 한국 국적이 있으면서요. 한국에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는 6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 소득과 재산과 부채를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요. 소득 인정액 하위 70%의 분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 선정기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선정기준액이라는 것은 나의 소득 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고요. 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한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도에는요. 네, 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228만원 이하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고요. 부부가구인 경우는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364만 8천원 이하의 분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단독가구라고 하면 부부가 아니고 혼자이신 분들이고요. 이 부부가구라 하면 부부 두 분이 다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은 65세 이상이고 한 분은 65세 미만이면 이 65세 이상이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잖아요. 그래도 부부가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혼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같이 살아도요. 부모와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단독가구나 또는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을 계산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매년 인상되고 있고요. 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더니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연금의 최대 수령액도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단독가구이거나 자, 부부가구인데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라 한 명만 수령하는 경우요. 네, 이러한 분들은요. 2025년도에 한 달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34만 2,510원이고요. 자, 1년간 받으면 411만원까지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부 두 분이 다 만 65세 이상이라 두 분 다 수령하는 경우에는 2025년은 월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4만 8천원이고요. 연간으로는 657만원까지 받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부가구의 수령액이 54만 8천원 좀 적지 않습니까? 이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게 34만 2,510원이면 두 명이면 34만 2,510원 곱하기 2 하면 68만 5천원이 돼야 되는데 왜 54만 8천원 밖에 안 되냐 하면은 이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80%입니다. 따라서 한 분당 단독가구가 받는 최대 금액인 이 34만 2,510원의 80%인 27만 4천원이 되고요. 이 27만 4천원 곱하기 2명 해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 대상자는요. 만 6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2025년도는요. 1960년생이 만 65세가 됩니다. 이 해당 연도 생일달에 65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시는 분이 대상자고요.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는 대리인 신청해야 됩니다. 이 본인 신청은 본인 직접 하시면 되는데 대리인은 어디까지냐면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신 가서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청 시기는요. 만약에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바로 가서 신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요. 과거에 지나간 거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있죠. 자, 1960년대 되시는 분. 자, 이분들은 생일이 되는 전달. 만약에 생일이 5월이다. 그럼 전달 4월 1일부터 또는 5월 생일이면 5월 말일까지는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다 신청해야 하냐면요. 이 전국에 있는 은사무소나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가서 하시면 돼요. 가깝잖아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가서 해야 되고요. 또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까다로워요. 인터넷 신청은 가족금융 제공 동의 및 자녀인 경우는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면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하고 조사하고 지급 절차 알아보면요. 자,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를 어디서 받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어디서 하냐면 이 읍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군구청의 기초연금과에서 해요. 여기서 소득 및 재산을 다 조사를 해서 역시 여기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기초연금을 언제 주냐면 매월 25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했는데요. 뭐 한 달 걸려도 아무 소리도 없어. 이 소득과 재산 조사 및 검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도 만약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는 소급해서 지급해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좀 알아볼까요? 이 사전에 준비할 서류입니다. 자, 신청하러 본인이 가시면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돼요. 신분증이라 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증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도 가져가야 되지만 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가져가야 되냐면 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기초연금이 들어올 통장 사본에 본인 계좌가를 가져가야 돼요. 자, 단독 가구는 본인 거만 가져가면 되는데 만약 부부가 다 받으세요. 그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각각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각각의 통장으로 기초연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부부 두 분이나 동의해서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그분 통장으로 두 분의 기초연금이 일괄 입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의 대상이 돼요. 따라서 방문 신청 시 이 배우자분의 금융제공 정보 동의서를 지참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이걸 제출 안 하면 조사를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거나 사용대차 확인서, 사실 혼이나 사실 이혼 관계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있는 서류예요. 이거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기초연금 신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혼자 가서 쓰시면 되고
부부 가구시면은 두 분이 다 가서 같이 쓰면 되는데 한 분만 가면 안 가시는 분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미리 사인을 받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고, 소득재산신고서 있습니다. 이것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재산이나 이런 거는 그 국가의 정보 시스템으로 조회해요. 근데 그걸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그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참조 자료를 어디서 보는지 말씀드리면요. 관련 법령은요. 기초연금법 및 관련 법령이에요.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 basicpension.mohw.go.kr,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도 가능하고요. 또 기초연금 관련한 상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또 모의 계산하는 것이 복지로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가도 자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초연금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어떤 서류를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 전화로 문의해보면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 보건복지 상담센터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9번 누르시면 여기 전문 상담사가 상당히 많고 참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화하시면 거의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도 답변을 해줍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초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거주자입니다. 해당 연도 생일달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생일이 5월이면 4월 1일부터 신청해서 5월 달까지 신청해야지만 손해가 없습니다. 자,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는요. 소득 인정액 하위 70% 이상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65세 이상이라고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자, 2025년 기준으로는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자,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가 34만 2,510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대상이 됐다고 해서 다 이 34만 2,510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적게 받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부 가구 중 한 명만 받는 경우 있죠. 이때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월 34만 2,51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가구 중 두 명이 다 받으시면 두 분 다 받는 금액의 합계가 최대가 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시기는요. 만 65세가 넘으시면 바로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만 65세가 되시는 분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전국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가서 하시거나 전국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서류는요.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고요. 통장사 한번 제출하고요. 뭐 전월세 계약서라든지 있으면 가져가시고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읍면 동사무소 가시면 잘 안내해 줄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은 언제 나오냐면 매월 25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 후 늦어지더라도 이 신청일에 속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이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기준으로는요.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는 금액이 단독 가구는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가 돼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은요.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이 소득은 평가하고 추가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따로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평가학 설명드리고 나중에 재산의 소득 환산하게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득평가액을 하는 공식은요. 자, 근로소득, 월급은 공제를 해줍니다. 110원을 공제해주고 거기에 70%만 계산하고요. 또 기타 소득이라 그래서 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은 별도로 또 합산을 합니다. 이 근로소득은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25년도는 112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급을 받으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가구이신데요. 세전 월급 200만 원 수령합니다. 월급은 세전 월급 기준으로 합니다. 자, 200만 원 수령하면 자, 200만 원에서 공제를 112만 원을 해주죠. 그럼 88만 원 남아요. 거기에 70%를 하면 200만 원의 소득 인정으로 환산한 금액이 6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부부가구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남편은 월급을 300만 원 받으시고 부인은 월급 200만 원 받아서 학기로 500만 원 받으세요. 자, 그럼 남편은 이 3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뺀 금액에서 곱하기 70%를 하면 이 소득 인정으로 환산 금액이 131만 6천 원이 되고요. 부인은 2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뺀 거에 70% 하면 6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합계 소득 인정액은 남편 141만 6천 원 더하기 부인 61만 6천 원에서 19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부의 월급이 합계 500만 원을 받아도 이걸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193만 2천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죠. 또 개인연금도 있으시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자, 이런 금액은 그냥 어떤 그 공제 금액이 없어요. 100% 소득 인정을 환산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100만 원을 받으면 그냥 소득 인정액으로 100만 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소득 받으시는 분도 있죠. 이 이자소득은요, 이 전년도에 수령한 이자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이자소득을 그 월로 환산해 가지고 월 4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 소득 평가액 계산하는 방식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재산의 소득 환산하는 계산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크게 일반 재산, 금융자산, 부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일반 재산에서는 기본 재산액을 빼줘요. 그다음에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부채를 빼주고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곱하기 4% 재산의 연간 소득 한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그리고 혹시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가액이 있으면 이거를 플러스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가액이 있으면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자산을 계산해 볼까요? 자, 일반 자산이란 뭐냐면 집이나 토지, 자동차 등을 일반 자산이 합니다. 자, 집을 하나 계산해 볼게요. 시가가 7억 원이고 공시지가가 5억 원이면 이 집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시가가 아니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공시지가 금액인 집 5억 원에서 자, 대도시나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이렇게 기본 재산을 공제해 줘요. 자, 이렇게 5억 원에서 이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 주면 대도시는 3억 6,500만 원이 남고 요거를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121만 6,660원이 되고요. 소득 인정 환산한 금액이. 중소도시는 138만 3,330원이 되고 농어촌은 14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제해 주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분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이 대도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만약에 부부이신데 남편은 서울이 주민등록지고 부인은 농어촌이 주민등록지면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상에 유리한 거, 이 대도시 남편의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재산 계산해 볼까요? 자, 금융재산이라는 것은 뭐 보통 예강, 정기예금, 보험증권, 주식 등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정기예금이 2억 원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단독가구는 단독가구의 금융재산을 다 계산하고 만약 부부인 경우는 부부의 금융재산을 다 계산합니다. 자, 정기예금 2억 원에서 2천만 원 공제해주고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이것이 소득인정액으로 60만 원 계산되고요. 자, 부채가 있으세요. 부채 2억 원이 있으면 자, 2억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이 소득인정액으로 마이너스 66만 6,660원으로 나중에 빼주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득인정액을 종합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월급 200만 원 받으시고요. 국민연금 50만 원 받으세요.
서울에 거주하는데 집이 공시지가가 5억이에요. 정기예금 2억 원 있고 부채 2억 원 있어요. 자, 최종 소득 인정액은 월급은 61만 6천 원 계산되고, 자, 국민연금 50만 원은 그냥 50만 원 계산됩니다. 자, 집 5억 원짜리 공시지가 집은 121만 6,660원 계산되고요. 정기예금 2억 원에서 2천만 원 빼고 계산하면 60만 원 계산되고요. 부채 2억 원은 마이너스 66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22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이하입니까? 이 226만 6천 원은 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기 때문에 이분이 단독 가구건 부부 가구건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이 기초연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방식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별도의 동영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형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형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요,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따라서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요, 이 요양보호사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씩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급 판정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하냐 하면요, 매주 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 갖고 11시까지 1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도 18-2 세연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건상 저희 사무실로 와서 설명회를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필요하다면 이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제가 전화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이 가족요양은 어떻게 받는지 또는 방문요양 받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로 하실 분은 어디로 전화하냐면요, 이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070-4809-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도 있어요. 이 홈페이지 보셔도 많은 자료가 있고요. 또 유튜브를 보시면 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 동영상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